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어느 정도 판세가 굳어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3월 20일에 예상해드린 의석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민주당 플러스 비례연합 189석, 국힘, 국민의 미래 92석, 나머지 정당들은 사정이고요. 아직 개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별로 확인을 했더니 대부분의 지역은 완전히 똑같이 맞췄는데 틀린 지역이 4군데가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경남. 인천은 1개 틀렸습니다. 국힘이 1개 가져간다고 했는데 2개 가져가는 것 같고요. 경남은 민주당이 5개 가져간다고 했는데 2개밖에 못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총선 결과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고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서울하고 경기예요. 여기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서울 7석 틀렸고요. 새벽 1시 기준. 경기 7석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국힘 의석이 92인데 여기다가 서울, 경기 14석, 인천 1, 경남 3 더하면 110석 나오거든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득표를 기록했어요. 그 부분도 뼈 아픕니다. 물론 제가 이틀 전에 경합지를 국힘이 다 이겨야 121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마음은 패배감과 무기력함이 같이 오고 있어요. 어쨌든 국힘은 넉넉하게 100석을 넘겼고 정말 주옥 같은 얼굴들을 4년 동안 다시 봐야 되는 현실이라 패배감이 들고요. 윤석열 정권이 경제정의, 사법정의, 언론의 자유, 외교, 국방까지 거의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파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선방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기분 같아서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짧게나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범인 찾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나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승부는 수도권에서 갈렸어요. 대부분의 경합지를 다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대비 사전투표 증가율 1, 2, 3위가 경기, 서울, 인천이었잖아요. 이것을 유리하게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2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총선 결과가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이 결과만큼이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될까? 사실 여론조사 꽃이 발표한 지역 중에는 너무 튀는 여론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갤럽과 여론조사 꽃은 둘 중에 하나는 문 닫아야 되는 지경으로 튀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총선 날짜가 다가오니까 저의 바람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여론조사 꽃이 당연히 맞겠거니 총선 끝나면 니들 여론조사 업체들은 다 문 닫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 경기 합쳐서 제 예상과 다르게 14석이 뒤집어졌다고 했잖아요. 제 머릿속에 얼핏 떠오르는 지역만 해도 동작을, 분당갑, 분당을, 용산, 송파갑, 사하을, 양산을 이런 곳들은 국힘의 후보가 건물이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후보가 건물이던가 둘 다 중량감이 있던가 이래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곳들인데 다 졌거든요. 이런 곳뿐만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수도권 다수의 지역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분당갑, 동작을은 10%가 넘는 차이로 졌고요. 김은혜도 5% 이상으로 이겼으니 정말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시간을 들여 분석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에 대해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2시가 넘어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 2시 기준으로 국힘의 지역구 의석수가 93, 4석 나오는데 제가 국힘의 지역구 76석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18석 차이인데 서울 7, 경기 7, 경남 3개, 인천 1개 딱 떨어지거든요. 오바된 18석이. 우리는 여론조사 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타격이 큰 것이고 사실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여론조사 꽃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깜깜이 기간 바로 전에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동조화가 됐고 심지어 오늘 출구조사조차도 완전히 틀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막판에는 국힘 내에서도 윤석열 탈당하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힘의
내부 판세 분석도 최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틀린 분석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긍정 가스라이팅에 우리들이 스스로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 정권 심판에 대해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솔직히 유일한 선거 전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2번을 찍은 사람들에게는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 아직은 제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무기력하다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악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흐린 눈을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때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테지만 민주당과 국힘의 후보가 같은 수준의 논란이 발생했다고 치면 언론이 다루는 횟수가 9대1 정도 되거든요. 민주당 공천 잡음이 일어날 때부터 언론들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다뤄왔어요. 국힘은 조용한 공천 파열음, 이런 식으로 후보들에 대한 막말 논란도 노출 횟수를 보면 9대1이나 8대1 정도로 다루거든요. 양문석, 공영훈, 김준혁 후보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세 분 다 경기도 후보시고 언론이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제외하고 거의 다 맞았는데 서울, 경기도만 아예 예상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찾자면 저는 거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힘내자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데 뭐 여러분들한테 힘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기만이죠. 저도 좀 정신을 차리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